네,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마 새해 들어서 방송으로는 처음으로 만나 뵙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올해 2023년도 토끼인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일단 오늘 미국 증시가 굉장히 강하게 위로 올라왔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게 의미 있는 모습이냐면 지금 미국은 고용이 그렇게 쉽게 나빠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좀 이따도 그 자세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전날 ADP 민감 보고서라든지 또 어제 사실 발표 나온 내용들도 고용의 다른 부분들은 상당히 시장에 부담감을 주는 내용이었는데 딱 하나가 어떤 시장에 상승의 빌미를 주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견인차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왜 중요한가 이걸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2023년도 장세는 2022년도 장세와 굉장히 다른 그 하나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오늘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2022년도와 지금 2023년도가 어떻게 다른가라는 부분들인데요. 일단은 이렇게 예전에 우리가 주가가 큰 폭으로 해갔을 때 지금도 기억나네요. 그 6월 달과 9월 달 주가가 빠졌을 때 그런 느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우리가 주가가 하락할 때 막 여러분들이 괴로워하시고 굉장히 어려우셨을 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주가는 사이클이다. 그러니까 산이 높아서 골이 깊듯이 이 골이 굉장히 깊었기 때문에 주가가 다시 위로 올라간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좀 막연하게 들릴 수 있잖아. 얘가 언젠간 올라와. 이거 하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께 어떤 말씀이냐면 여러분들 2332포인트를 기억하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요 2332라는 요 숫자가 글자가 오늘 좀 잘 안 나오네요. 혹시 누가 이게 펜 이상인지도 모르니까 누가 펜 있으면 좀 다른 걸 구해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332포인트보다 2332포인트보다 이 아래로 내가면은 이건 과매도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도망가실 필요가 없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2332포인트라는 그 의미점이 올해는 숫자가 바뀝니다. 그 바뀌는 숫자가 얼마냐? 미리 나와 있죠. 그게 2296포인트입니다. 오늘 제가 TV 방송은 첫 번째 방송이지만 뭐 유튜브 채널이든지 제가 평소에 하던 그 방송을 통해서 2296포인트가 이거랑 같은 숫자의 의미입니다. 자, 이게 왜 2296이 의미가 있을까요? 라는 건데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우리가 12월 달에도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내려왔잖아요. 역시 아마 지금도 이 방송 듣고 계실 텐데 저희 수강생들하고 같이 여러분 여기서는 또 사셔야 됩니다. 여긴 도망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는데 항상 중요한 것은 why. 도대체 왜 이 아래에 내려가면 이게 의미가 있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정해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2023년도에 우리가 기대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했지만 오늘 미국 시장이 위로 올라갔다고 해서 또 일부 고용의 지표가 일단은 연준의 어떤 공적적인 긴축을 약간 늦출 수 있다고 해서 연준이 어떤 전체적인 금융 정책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음 주에 며칠 동안은 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것은 뭐냐면 그러면서 다시 주가가 밑으로 내려가더라도 현재 큰 빅픽처의 그림을 보면 상당히 2023년도는 여러분이 꼭 부자 되실 수 있는 부자 되셔야 되는 그런 중요한 의미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이게 의미가 있는지 요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가보시죠. 자, 일단 2023년도 장세가 2022년도 장세와 가장 먼저 다른 것은 어떤 거냐면 시작이 달라요. 출발점이 다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2022년도 1월 달의 장세고 여기가 2023년도 올해 1월 달의 장세입니다. 바로 앞에 우리 앵커가 여러분들 월이 바뀌니까 먼저 받는 것이 있습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 한번 보시면 1월 달의 주가는
월초보다 주가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면서 소위 바람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는 과정이었어요. 저희가 보통 강의를 어떻게 하냐면 요 안에 조그만 일봉의 이 캔들 있잖아요. 이걸 스몰 캔들이라고 하고 바깥에 여기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빅 캔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바람의 방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걸 바람의 방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람이 이건 위에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아무리 밑에서 돛담배가 위로 올라가려고 하더라도 바람의 영향 때문에 두들기죠. 그러니까 올라갈 때마다 매도 자리가 되면서 2022년도에는 주가가 하단으로 밑으로 내려갔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를 한번 보시죠. 여기 지금 보시면은 특히 지난 수요일 날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주가 흐름이었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수요일 날 주가가 밑으로 내려가면서 하락했다면 이건 이번에 흑산병이 되면서 작년과 유사한 패턴으로 흘러갈 수도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물론 밑으로 내가더라도 우리는 과매도라는 비밀병기, 2330이라는 과매도의 비밀병기가 있었기 때문에 괜찮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먼저 뜨느냐 아니면 나중에 뜨느냐 문제인데 일단 항상 이 발의 방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번 1년의 사이클을 한번 뒤집어 보시죠. 뒤집어 보시면 여기가 6월 달이었죠. 6월 달에도 주가가 급락을 줬었죠. 그죠? 6월 달에도 주가가 급락을 줬었는데 주가가 발의 방향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는 이런 방향이었죠. 또 여기 9월 달에도 보시면 주가가 밑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줬는데 얘가 밑으로 하락하면서 발의 방향이 아래였습니다. 특히 이렇게 주가 하락할 때 여기 잘 보이시죠? 이렇게 장대 음봉을 품고 있을 때 모양을 보셨을 때 여기도 보면 이렇게 흑산병을 품고 있을 때 이때가 굉장히 위험한 이런 신호거든요. 이런 신호들이요. 이런 것들을 알아두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런 것을 투자 기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시장을 분석을 할 때 예측한 거하고 내가 대응해 자려고 봤을 때 내가 예측한 대로 가더냐 그러면 계속 밀어보시면 되는 건데 그게 아닐 때는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가장 먼저 첫 번째, 지금 우리 작가님이 제목을 뽑아놓은 걸 보면은 제가 항상 2개 정도를 제목을 보낸다고 그랬죠. 이게 마음에 들었던 모양입니다. 발의 방향이 바뀌었다. 무슨 얘기일까? 작년 연초에는 바람이 북풍으로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부는 바람이었는데 우리가 사실 빅핸들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요번에 여기는 아직은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어쨌든 발의 방향은 밑에서부터 위로 불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다행스럽다는 겁니다. 딱 그게 언제 나왔냐면 수요일 날. 수요일 날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도 하나 재밌는 통계치 한번 얘기할까요? 이 수요일 날은 굉장히 또 의미가 있는데요. 보통 주가가 위로 올라가다가 수요일 되면 주가가 조준받는 케이스가 많고요. 우리가 보통 왜 매달 달에는 주가가 어떻고 매달 달에 어떻고 이런 통계치가 나타나듯이 보통 수요일 날은 또 그럴 때가 많아요. 주가가 내려가다가 또 수요일이 되면 주가가 위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수요일 날 아주 의미 있는 상승을 주면서 발의 방향을 만들어 놓은 곳이 현재 상태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항상 어떻게 봐야 되냐면 여기 이제 1월 달의 주가가 특히 다른 때에 비해서 더 의미가 있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1월 달의 시초가는 월초 대비 발의 방향도 결정하지만 1월 초의 주가는 연봉을 좌우하는 주가가 되겠죠. 현재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 그래서 다음 장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시죠. 이게 바로 연봉이거든요. 그러니까 1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는 일봉에다가 바깥에 큰 바람을 씌워놓으면 그건 월봉이 되는 건데 여긴 지금 월봉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바로 2022년도인데 2022년도 장세에서 얘는 아까도 했지만 한 달을 좌우하는 발의 방향이기도 하지만 얘는 1년을 좌우하는 발의 방향이기도 하죠. 그래서 연초 대비 주가가 하단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작년은 주가가 하락하는 구조의 모습을 줬죠. 근데 지금 얘는 연봉이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일까요? 이게 주가 내려갈 때 항상 이렇게 양음의 저점 붕괴냐 아니냐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얘는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럼 얘가 지금 올라가는 이 장세가 의미가 있으려면 어떤 것이 돼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앞에 있는 고점대. 얘가 요번 달이 됐던 다음 달이 됐던 어디가 됐던 얘가 양에서 완전히 고점을 돌파하는 어떤 그러한 특징적인 모습을 줬을 때 얘는 더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무르익지 않은 거죠. 다만 그래도 어쨌든 첫 삽은 제대로 뜨고 있는 것이 바로 현재 주가의 흐름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봉에 양봉 조짐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보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이
굉장히 강했다가도 여러분들 상관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할게요. 지금 이 PPT가 이게 펜이 안 되는 바람에 저기 하는데 그냥 제가 말로 판서가 없다고 해도 제가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의 주가 흐름이 그러니까 작년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2022년도에 제가 기억에 남는 그 종목군단들을 보면은 그 앞에 연도에 굉장히 강했다가 예를 들어서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위로 올라갔다가 연이 바뀌면서 연봉상 음봉을 때리면서 작년에 폭락했던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역으로 여러분이 올해의 주도주가 뭐가 되냐 할 때 섹터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뭐 로봇주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종목을 많이 얘기했는데 작년에 아무리 약했다 하더라도 올해 연초에 주가가 위로 올라간 종목군들은 굉장히 우리가 의미 있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 종목군들이 연초가 되면서 새로이 잠원사가 됐던 아니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옷대들 이런 사람들이 매수를 많이 하는 종목군단들이 바로 올해의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런 종목군들은 연초 대비 위로 그다음에 월초 대비 위로 올라가는 패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 패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연봉이 바뀌고 있다. 시작점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다행스러운 것은 이게 작년에 여기 지금 보시면 1월 달에 급락을 주거나 여기 12월 달에 지금 코앞에 봐도 급락을 줬잖아요. 이게 어디랑 같은 패턴을 뭘 주고냐면은 미국과 같은 패턴의 영향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올라가고 있는데 미국이 안 올라가면은 우리 올라가도 두대 맞거든요. 근데 다행스럽게 바로 같은 패턴의 모습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걸 주목하시기 바랐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매매하셨을 때 이걸 상해 개념이라고 그러는데 1월 달에 우리가 폭락을 줬을 때 보면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가 20선 쌍봉에서 밑으로 장대봉을 줘서 내려갔거든요. 그때 저희가 SQQQ로 해체했다는 말씀도 이렇게 드렸었는데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내리꽂을 때가 많습니다. 여기도 12월 달을 보면 같이 내리꽂죠. 근데 다행히 지금 요거보다 좀 더 올라갔죠. 제가 이것은 새벽 한 2시 정도에 뽑아놓은 데이터인데 여기에 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가도 지금 1번의 구간, 즉 작년 1월 연초의 주가 흐름과 올해 연초의 흐름이 조금씩은 바뀌고 있는 조짐을 주고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의미가 있으려면 이 앞에 있는 고점을 완벽하게 돌파해야 얘가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가 더 중요한 부분들이죠. 그러면 도대체 왜 지금 연초 주가가 그래도 작년과는 다르게 흘러가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은 이미 여러 차례 여러 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고 앞으로 흐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가 돌아왔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이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매매 동향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 작년 12월 달만 하더라도 여기 코스피 쪽을 보시면 거의 다가 매도 쪽에 비중을 많이 두는 이런 흐름을 보여줬죠. 그런데 올해 들어서 보면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외국인들이 이 거래소에서 매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대 강도를 보면 여러분들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더 상대적으로 강하죠. 코스닥은 아직 매도가 좀 있고 주말에 좀 매수해 줬지만 아직 좀 매도가 있고 하는데 코스피는 굉장히 강하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가 외국인들이 그들이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받는 것이 바로 환율입니다. 환율. 그죠? 바로 여기 점이었죠. 환율이 1,440원대에 고점을 찍고 있었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로 달러 인버스. 그러니까 달러가 고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러 인버스를 이렇게 말씀했던 구간이 바로 이 구간이었는데 여기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가 소위 이렇게 얘기했던 위에서 올라갔던 것이 위에서 꺾일 때는 어떻게 꺾어지냐면 이거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주가 올라가다가 이렇게 기간 조정을 줘버리면 올라가다가 기간 조정을 줘버리면 이건 주가가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겠다는 신호예요. 이렇게요. 근데 여기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빠지는 걸 뭐라 하냐면 가격 조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굉장히 주목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미 여러 차례 환율은 고점을 깬 것 같습니다. 고점을 밑으로 주가 고점을 올라가다가 하단으로 무너진 것 같습니다 하는 말씀 드렸었는데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 지금 가려져 있는데 5일 평균선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5일선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걸 가격 조정 앤드 가격 조절이라고 해요. 올라갈 땐 그렇게 안 빠집니다. 올라가다가 옆으로 기고 올라가다가 옆으로 기고 올라가다가 옆으로 기는 게 이게 상승 트렌드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관심을 갖고 보시면 주가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내가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 위해서 가격 조정인데 가격 조정을 줬습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환율이 감히 여기서 고점을 찍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물론 달러가 상대적으로 고평화된 영역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게 깨는 겁니다. 아마 이때 제가 국고초에서도 얼마였냐면 환율이 1402원을 깨고 내려가면 얘는 환율은 위험할 겁니다라는 말씀드렸어요. 이걸 뭐냐면 가격 조정 앤드 가격 조정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요걸 잊지 마십시오. 바로 저점 붕괴입니다. 저점이 깨져 내려갑니다. 그럼 이럴 때는 어떤 현상이 있냐면은 위로 올라가더라도 이게 만약에 가격 조정인데 가격 조정을 줬어도 여기를 깨지 않으면 이 21평선은 옆으로 눕게 됩니다. 이게 기간 조정을 줘버립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측과 대응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아마 작년에 이 달러를 잘못 채찍해서 손해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 원화와 비교되는 환율이 움직이는 그 레인지가 있는데 그 레인지를 완전하게 돌파를 해버렸던 거죠. 여기까지 갈지 아무도 예측 못합니다. 다 틀렸던 거죠, 예측은. 그러니까 항상 예측과 대응의 영역이 있는데 이걸 보면서 어떤 느낌이 있었냐면 전부 다 올라갈 때는 기간 조정이었다가 가격 조정을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얘가 끝났구나라고 느끼는 건 뭐냐면 가격 조정 앤드 가격 조정 그다음에 뭐냐면 저점 붕괴. 꼭 기억하십시오. 저점 붕괴. 그러면 얘가 꼭지구나. 그래서 여기 맥점마다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1402원을 깼구나. 그럼 어떤 현상이 되냐? 얘보다 더 큰 게 가격 조정으로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5일선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 보면 20선, 보통 우리가 생명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럼 이 앞에는 옆으로 눕는 기간 조정인데 여기서 이렇게 가격 조정 떨어져 버리죠. 제가 유튜브에서 공방을 하는데 아마 지금도 그분들도 이 방송 듣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질문을 했어요. 소장님, 딴 데 같으면 얘가 이렇게 내려오면 보통 이제는 달러를 사세요 그러는데 왜 올라갈 때마다 달러를 매도하라고 합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이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그게 왜냐면 이게 이렇게 가격적으로 확 빠져버리면 이건 어떤 현상을 주냐면 얘가 올라갈 때 보통 우리가 고점을 찍을 때 보통 이렇게 이게 일반적인 고점 쌍봉 짓는 고점이거든요. 근데 무서운 쌍봉이 있어요. 그 무서운 쌍봉은 이렇게 M자형 쌍봉이 아니라 역N자형 쌍봉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마치 우리 재작년이죠, 이제는. 재작년 9월 달에 이렇게 중국보다 나쁩니다라고 할 때가 이 위에 M자형 쌍봉이 아니라 낮아지는 무서운 쌍봉을 주는 거거든요. 그럼 이 환율 같은 경우에는 얘는 물론 내려가다가 대략 한 1250원에 근접한다고 그러는데 얘는 위로 올라가더라도 이렇게 만약에 어떤 변화 현상이 있어서 꺾어더라도 이렇게 꺾어는 이 패턴이 아니라 내려갔다가 그러니까 여기랑 꺾고 되는 거죠. 빠질 때는 가벼로 빠지고 올라갈 때는 기간으로 올라갑니다. 그럼 여기 잠깐 좀 올라갈 수 있겠죠. 하지만 또다시 올라갔다 또 빠지면서 완전하게 고점을 형성한 거죠.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로 돌아오는 것 자체가 이들은 물론 우리나라 시장에서 싼 주식을 사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싼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나라 원화가 굉장히 싸다는 인식에서 이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올해 뭔가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초 대비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 매수 중심이 외국인들의 포션에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얘는 또 내려가더라도 어느 정도 한계는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달러가 위로 올라가면 두드려 맞는다는 얘기는 현재 지수가 외국인들의 매도에서 다시 밑으로 내려가더라도 하단은 올라갈 수 있는 그 근거 같다는 점에서 굉장히 올해 장세는 바뀌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공략 포인트를 잡아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현재 주가에서 또 하나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미 우리가 작년 6월 달에 CPI가 6월 달에 9.1을 찍었을 때 얘는 이제 앞으로 CPI는 고점인 것 같습니다라고 과감하게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이 있습니다. 내가 빅픽처 올해 2023년도에 빅픽처를 가져가려면 증시 주변에 놓여져 있는 그런 변수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봐야 되는 거고 그게 막연한 전망이 아니라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근거 있는 데이터를 제시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CPI는 왜 고점을 찍었다고 했느냐. 이미 아마 여러분들 오실 겁니다. 제가 바로 그때 했던 것이 뭐냐면 저한테 누군가 김 소장, 만약에 당신이 물가가 인플레이션이 고점을 찍었다라는 증거를 들이댈 때 당신한테 딱 한 가지의 그래프만 보게 한다면 당신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할 때 제가 선택한 것이 있었죠. 뭐였습니까? 바로 이 그림이었죠. 유가였었습니다. 이거 유가는 물론 이게 CPI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물론 크지만 그거 말고 우리가 보통 물어보죠. 내년에 물가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라고 물어봤을 때 많은 소비자들은
뭘 갖고 대답할까요? 우리가 당장 기름을 들어갔을 때 휘발유 값이 너무나 올라가면 아, 물가가 잡힌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게 아니죠. 휘발유 값이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가서 물어봤을 때 일일이 물어봤을 때 아, 내년엔 좀 물가가 꺾일 것 같아요. 아니면 5년 후에는 물가가 꺾일 것 같아요. 이렇게 일일이 물어보는 데이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잡히는 거죠. 근데 유가 한번 보시죠. 이게 6월이었거든요. 밑에 그림 때문에 조금 작아 보일 수 있는데 이때 중간값 법칙을 이렇게 써드렸죠. 이게 유가의 중간값 법칙이 계속해서 밑으로 내려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얘는 이미 지난 6월 달에 바로 9.1이 미국은 이미 고점을 찍은 상태에 놓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참 이렇게 펜이 잘 안 나갑니다.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이렇게 하락장에서 이게 올라가려면 매물을 돌파하려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걸 오늘 이 펜이 대신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화내지 않고 제가 하듯이 여러분들도 화내지 말고 그 매물 돌파할 때 두들겨 맞을 때마다 편한 마음으로 보십시오. 짜증내는 모습 안 보이죠. 속으로는 약간 부글부글 끓어올라도 편안하게 보십시오. 근데 어떤 때 쓰다 보면 또 잘 나올 때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뭐 이미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거기 때문에 보실 겁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는 우리가 환율은 5일선이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 눌러지죠. 그죠? 그렇게 쉽게 안 되거든요. 하고 또 하고 우리가 바닥을 찍을 때도 외바닥은 안 되잖아요. 한 번 눌러서 안 되면 두 번. 쌍바닥이죠. 그러다 안 되면 세 번. 삼중 바닥이죠. 결국 됐네요. 아까 보니까 환율은 5일 평선이 이렇게 가격 조정을 줬었잖아요. 그때 중요한 맥점이 뭐라고요? 가격 조정도 가격 조정도 중요하지만 이게 저점을 안 깨면 얘는 쉬었다가 다시 가겠다는 겁니다. 얘보다 더 큰 20선이. 근데 여기를 깨져버리면 여기를 이렇게 밑창으로 깨져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얘보다 더 큰 21평선이 위에서 가격 조정으로 확 빠져버립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보시면 얘보다 더 사이즈가 큽니다. 얘는 5일선이 아니라 더 큰 21평선이 생명선이라고 하죠. 이 생명선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꺾어질 때 얘가 여기서 꺾어질 때 하나, 둘이죠. 보이시죠? 어렵지 않으시죠? 그냥 쌍봉이니까요. 여기는 음포선 나왔었고요. 그죠? 하나, 둘, 쌍봉. 근데 중요한 게 뭘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였습니다. 여기 깨고 내려가죠. 얘보다 더 큰 그러니까 5일 평선이 이렇게 쌍봉 주고 내려가면 얘보다 더 큰 21 평선이 이렇게 가격적으로 확 빠지는 거거든요. 이렇게요. 이해가 가시죠? 근데 여기를 보시면 얘는 20선이 쌍봉 주면서 저점을 확 깨잖아요. 그럼 뭐가 가파르게 가격 조정을 받을까요? 그렇죠. 정답 나왔죠. 바로 화면에 보이는 녹색선. 화면에 보이는 저 녹색선이 요 녹색선이 이렇게 위에서부터 이렇게 꺾어지죠. 이렇게. 보이시죠? 어렵지 않으시죠? 얘가 올라갈 때 모습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이 한번 예를 들어서 2020년 3월 달에 주가 바닥을 찍고 올라갈 때 보십시오. 이게 위로 올라갔다가 5일선이 가격 조정을 보여줘도 이렇게 쌍보의 모습을 줘도 저점 안 깨면 더 큰 20선이 옆으로 갔다가 올라가다가 옆으로 기간 조정 주고 또 올라가고 기간 조정 주고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위에서 꺾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5일 평균선이 처음에 신호가 가격 조정인데 가격 조정을 줄 때 작은 게 저점을 붕괴돼 버리면 큰 개가 위에서부터 역부 입장으로 활같이 쉬고 꺾어집니다. 그럴 때 거기가 고점일 수 있겠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20선이 이렇게 쌍봉을 친 다음에 저점을 깼으니까 60이 활같이 쉬죠. 그 다음에 이 패턴을 주목해 보십시오. 얘가 저점을 붕괴시켜버리면 아까 환율 같은 경우에 보세요. 환율 같은 경우에 똑같이 쌍봉을 줘도 얘가 이렇게 다시 올라가서 쌍봉이면 장을 무너질 때 와장창 무너질 수 있는데 그런 쌍봉이 아니라 더 큰 것이 이렇게 역엔자요. 무서운 쌍봉으로 이렇게 무너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도 보시면 여기서 특징이 뭐냐면 얘가 하나 둘로 무너지는데 저점을 깨버리니까 60이 이렇게 꺾어진 다음에 60이 이렇게 쌍봉을 주기 위한 상승이 아니라 이 무서운 쌍봉 역엔자로 꺾어지는 걸 보이시죠? 어떠세요? 우리 사회자도 이거 잘 보이나요? 네. 네, 너무 잘 보이죠? 이게 무서운 쌍봉이거든요. 그럼 이제 이쪽은 그렇다면 이제는 이 CPI는 결국 꼭지를 쳤구나라는 겁니다. 이게 설령 올라오더라도 미약한 반등이지 얘는 주가가 다시 이 CPI는 내려간다는 겁니다. 근데 아직 딱 하나 남아있는 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 남아있는 게 뭡니까? 그렇죠. 바로 서비스업 쪽에서의 인플레이션. 이건 잡히지 않았다가
계속 나오는 부분이었죠. 그리고 작년에 보시면 리쇼링 문제, ILA 문제, 그다음에 반이민 정책 문제. 그다음에 워낙 많은 코로나19 때 너무나 많은 돈을 꽂아주니까 사람들이 아직까지 호주머니가 둔둔하니까 아직 사람들이 노동시장에 참가하지 않으면서 여전히 노동시장이 타이트한 모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실 나온 데이터는 딱 하나를 지어놓고서는 별로 좋은 게 아니었었죠. 그렇죠? 근데 그쪽에서 오늘 주가가 올라간 배경은 뭐냐면 드디어 실마리를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현재 고용은 안 벌어지고 있는데 하지만 그 고용조차도 이렇게 고금리가 된 상태에서 이렇게 있으면 올해 결국 우리가 마주하게 될 것은 고용조차도 부러지게 되는 데이터를 보게 될 것이다. 그 첫 번째 첫 단축. 바로 제비가 돌아오는 그것이 보물 아닌 신호이듯이 그 어떻게 보면 제비가 돌아오는 그 신호가 나타났다는 거죠. 무엇일까요? 바로 이 내용입니다. 한번 보시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날 ADP의 여기 보시면 ADP의 전미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죠? 그죠? 여기 보면 ADP의 전미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보면 민간 고용이 전월 대비 무려 23만 5천 개가 증가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시장의 전망치는 뭐 20만 개도 아니고 15만 3천 개였는데 어마어마하게 위로 올려놨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오늘은 주가 올라갔는데 전날 미국 증시 어떻게 했어요? 야, 이거 고용이 아직까지 너무나 강한데 왁 무너져 버렸죠. 이게 민간 고용의 문제였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신규 수급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것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은 19,000 정도가 감소한 20만 4천 건이 나왔다 그러는데 이게 최근에 14주 내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업수당을 받으러 온 사람들이 이렇게 작았다는 거죠. 시장 전망치는 22만 건인데 얘보다도 역시 작은 상태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여전히 타이트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구인 건수가 1,000만이 넘어갔습니다. 1,045만 8천 건. 근데 실제적으로 공급되는 노동력을 보면 보통 얼마 정도가 되냐면 한 6천만 건. 그러니까 미국 가면 이렇게 사람이 나타나면 서로 데려가겠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보통 한 사람이 1.7 거의 2배 가까운 이런 내가 직장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경우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미국의 문제다라는 말씀드렸어요. 전체적으로 이러한 과정이 있었는데 그럼 오늘 나왔던 고용지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제가 딱 하나가 의미가 있다 그랬죠. 지금 보시면 여기 보시면 비농업 부문의 신규 고용은 22만 3천 명이 나왔습니다. 근데 컨센서스는 얼마냐면 20만 명 정도 나왔어요. 그럼 아마 어제 여러분들이 처음에 주가가 움직였을 때 이상하다. 아니 신규 고용이 컨센서스보다 더 많아졌는데 주가가 왜 올라가지? 아마 당황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바바방 올라가다가 다시 또 밑으로 저는 이제 밤에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바바방 치고 올라가다가 또 다시 밑으로 갔다가 시간이 지나는데 점점 그 앞에 있는 매물을 돌파하고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실업률도 한번 보시죠. 실업률도 컨센서스는 3.7이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실업률은 얼마가 나왔냐면 3.5가 실업률이 나왔습니다. 실업률도 더 떨어졌는데, 그죠? 또 물론 보시면 전월 대비 3.6에서 뭐 소폭 어떤 내려갔던 부분인데 어쨌든 예측치보다 실업률도 떨어지고 일자리 더 많이 가져가고 근데 주가가 왜 올라갈까? 아마 많이 당황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바로 비밀 병기가 어디 있었느냐? 바로 이겁니다. 임금 상승세가 둔화됐다. 요거 꼴랑 하나. 그럼 도대체 이게 왜 중요하냐? 여기부터 데이터들이 쭉 나왔는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한번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해 보시죠. 경기가 살아난다 그러면 첫 번째 어떤 현상이 있으니까요. 물건이 많이 잘 팔리겠죠. 물건이 잘 팔리면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뭐 백화점이든 뭐든 재고가 부족하겠죠. 그러면 공장에다 전화하겠죠. 회사에다가 물건 좀 갖다 달라고. 그러면 물건이 잘 팔리게 되면 경기가 살아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어떤 모습을 주냐면 결국은 재고가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 재고가 줄면 가장 먼저 기업에서 하는 것은 가동률을 높이겠죠. 공장 가동률을 높이고 뭐 2교대를 했던 것을 다르게 하면서 계속해서 물건을 많이 만들 겁니다. 근데 그거조차도 부족하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증설을 하게 되겠죠. 그럼 증설을 하게 되면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사람이 필요하겠죠. 사람은 정해져 있는데 사람이 필요하니까 어떻게 되죠? 자꾸만 급여가 위로 올라가고 임금 상승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제롬 파웰도 어떤 부분들을 주목했냐면 이 고용시장이 문제다 그랬는데 드디어 여기서 임금 상승세, 임금이 꺾인 게 아니라 상승세가 둔화됐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 느끼는 거 없습니까? 이게 사실 호재도 어떻게 보면 크게 호재도 아닌데 왜 여기 시장은 호들갑을 떨고 있을까요? 바로 매번 얘기했던 저의 뇌피셜, 좀 이따 제가 말씀했죠. 그 뇌피셜의 문제입니다. 다만 이럴 때 저는 딱 하나, 어젯밤에 아마 저희 수강생들은 미국 야간 선물이나 이거 하신 분들은 아마 굉장히 웃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께도 이미 공개했던 겁니다. 올해 앞으로도 빅 이벤트가 굉장히 많을 텐데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지표가 있습니다. 혹시 미국 선물이든지 우리나라 선물이든지 하시는 분들은 보십시오. 하나의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겁니다. 이거요. 우리가 장중에 이 재료가 호재인지 악재인지 모를 때 그냥 초보여도 딱 열면 알 수 있는 게 매번 얘기하죠. 이게 지금 아침에 미국 시장에서 공인지표가 발표됐을 때의 모습이었거든요. 위로 쫙 장대항목을 주고 올라간 다음에 잠깐 눌렀다가 제가 중간에 2시 정도에 이걸 자료 만들라고 갖고 왔는데 위로 올라가죠. 32, 5의 기류가 쫙 하고 위로 올라가죠. 그렇습니다. 이 앞에도 많은 데이터에서 보여드렸지만 어떤 빅 임팩트가 발생됐을 때 여러분들은 30분봉의 5평호선이 어떻게 움직인가를 보고 그냥 그 트렌드를 팔로잉한다라는 마음을 가져가시면 여러분들 실수가 없을 겁니다. 아마 어제 저희 수강생들은 미선물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아마 꽤 수익이 많이 나왔을 겁니다. 이런 내용들은 좀 이따가 제가 10시 반에 얘기할 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뭐가 달라질 것인가?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얼핏 여러분께 보여드렸는데 제롬 파웰은 다르게 미국의 금리가 그렇게까지 못 올릴 거야라는 그런 분위기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한 5분 정도에 제가 마무리를 하려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다 예선적인 내용이고 그냥 팩트를 체크한 것밖에 안 됩니다. 지금부터가 제 강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뭐 어떤 거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뭘까요? 라는 겁니다. 주가의 위치입니다. 자, 그 그림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을 여러분들은 카메라로 꼭 찍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주가는 사이클이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럼 여기 한번 보시죠. 우리는 보통 올라갈 때 31개월 경기 사이클, 확장기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보통 주가 올라갈 땐 제가 2years 정도는 갑니다라고 보는 것이 31개월에 포커스를 맞춘 겁니다. 미국은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 기본이 66개월이고요. 그 다음에 슈퍼 사이클일 때는 미국은 한 10년 정도의 상승상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할 것은 상승장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하락장을 가만히 보시죠. 아주 중요한 데이터가 와 있습니다. 여기 뭐라 하냐면 우리는 보통 정점 대비 경기가 하락할 때 18개월 정도 하락하면 about, 딱 저스트는 아니지만 어디 여기 근처인가는 뭔가 굉장히 중요한 변화 현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주가 고점 어디였었죠? 주가의 고점은 바로 이제는 재작년이죠. 재작년 6월 달이었잖아요. 6월 25일, 잊지 말자 6.25입니다. 딱 6월 25일이 고점이었죠. 그러면 작년 12월 달까지 주가가 몇 개월 빠진 거냐면 몇 개월 빠졌을까요? 6월 달부터 작년 12월 달이니까 딱 18개월 빠졌죠. 우리가 주가 하락한 그 위치가 18개월 정도 주가가 빠졌다는 겁니다. 그 미국은 작년에 주가 고점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재작년에 6월 달이었는데 미국은 작년 아까 보시면 1월 달부터 빠졌죠. 미국은 빠질 때는 딱 13개월 정도 빠지면 거기서부터는 어떤 과매도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8개월 동안 빠져 있고 미국은 1년 동안 빠져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주가가 뜨더라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는 거죠. 물론 바닥에서 천정 없다고 얘는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얘는 위로 올라가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현대차 그래프가 나올까 봐 걱정된다. 즉 2단 저침이 나올까 봐 걱정된다. 그건 넥스트. 다음에 그런 사람이 나타날 때 미리 함께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게 어떤 기조를 돌리는 그런 상승은 아니어도 이게 작년의 흐름과는 분명히 다른 건 뭐냐면 현재 주가의 경기 사이클이 이제 어느 정도 얘가 내리꽂는 이 구간까지 와 있다라는 측면.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 올해는 경기가 당연히 부러질 것을 다 아는데 경기가 바닥을 쳤다. 이런 논조가 아니라 얘가 이 정도 내려가면 우리나라 주가가 위에서부터 조정할 때도 한 18개월. 그 다음에 미국은 한 13개월 정도 위에서부터 조정을 받아버리면 그 다음에 우리는 반드시 위로 올라갈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기간상으로도 주가 사이클이 뜰만한 위치에 와 있다는 점이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말씀드렸던 거. 바로 이 그림이죠. 녹색죠. 우리가 여기 작년에 6월 달에 여기는 작년에 2332였었죠. 2332만 얘가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여러분 쏘시면 수익을 납니다라고 말씀했던 것이 2332였어요. 바로 이 지점이었죠. 그래서 강한 상승을 줬고
그다음에 여기 녹색 캔들 구간이었고 여긴 뭐였냐면 불역존이었죠. 원래 떠야 되는 구간보다 이게 더 위에서 악재가 돼서 내려왔을 때 바로 영국의 악재였죠. 하지만 트러스 악재가 호재를 불러일으킨다고 그랬죠. 불역존이기 때문에 이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올랐습니다. 두 번 다 성공했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이 라인보다 밑으로 내갔는데 이게 이제 2,992가 아니라 이제는 2,296입니다. 이번에 배당락이 몇 포인트 빠졌죠? 36%. 네, 36포인트 빠졌죠. 네. 그죠? 배당락이. 그러니까 여기 이 2,332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를 빼면 배당락했던 지수를 딱 빼버리면 2,296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숫자는 얘는 위로 나가도 또 여전히 위에서 매물을 받고 할 겁니다. 하지만 올해는 안전판이 있다는 거죠. 무슨냐면 얘가 작년에 주가가 빠질 때는 얘는 ING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위에서 꺾어지는 뭐랄까 우리가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라고 하잖아요. 얘는 위에서부터 내리꽂는 ING 중 하락 파동이 이어지는 이런 ING 중이었다면 이제 얘는 여기서는 이 아래 2296 아래는 칼이 땅에 꽂힌 겁니다. 이 칼이 땅에 꽂혔기 때문에 드르륵거릴 수는 있습니다. 그냥 딱 꽂히면서 딱 마감하는 게 아니라 드르륵거릴 수 있고 축구공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이제 여러분께는 작년과는 다르게 나의 어떤 안전판이 있다는 거죠. 내가 여기서 뒤로 후퇴해? 그래봤자 2296 아래는 바닥존인데 바로 작년에 2330과 같은 패턴이 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의 주가가 말씀드렸던 대로 녹색존 구간에 있다는 점에서 여러분들 올해 여러분의 이 시장을 대하는 태도는 다르게 가야 된다. 결론, 얘가 지금 주말장에도 올라갔다 밀렸을 때 살짝 장중에 주가 빠질 때 2,300선 가격에 맞춘 찍으니까 살짝 내려왔잖아요. 그러더라도 또 여전히 괜찮다고 한 것은 2,296 아래.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바로 12월 달서부터 여기에 계속 우리가 봤던 것은 2,296 아래면 올라갈 때는 줄이는 건 오케이. 왜? 아직 올라갈 때는 위에서 매물이 있으니까. 그러나 2,296 아래에서 주가 빠질 때는 투매 금지. 이게 딱 하나의 온유한의 투자 전략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거 앉아서 그럼 이제 얘가 당연히 오늘 미국 주가 올라갔으니까 우리는 올라가겠죠. 그럼 얘는 그냥 갈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두 가지 그림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기적인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가가 밑에서 바닥을 찍고 올라갈 때와 꼭지를 치고 내려갈 때 주가 흐름입니다. 여기 보시면 30분봉을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얘가 어떤 과정을 주냐면 녹색이 역N자를 보이죠. 여기 보시면 녹색이 역N자를 보이죠. 30분봉이 60선입니다. 요건 좀 이따가 유튜브에서 자세하게 좀 설명할게요. 얘도 녹색이 쌍봉을 주죠. 그죠? 그리고 여기 역N자를 보이죠. 우리가 보통 M파동 실패형 그런 얘기 많이 할 때 이 240 아래 이렇게 꺾을 때 M파동 실패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M파동 실패형으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거꾸로 올라갈 때의 모습을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여기서 기대하고 있는 이 그림은 요 그림이잖아요. 그죠? 요 그림을 같은 모양으로 얘가 만들면서 갈 겁니다. 무슨 말씀 드리고 싶으냐면 얘는 여전히 올라가면서도 흘리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주식이 업되든지 뭐 편입이 작다면 얼마든지 찬스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옵니다. 어떻게? 이렇게 움직일 테니까요. 여기를 보시면 얘도 똑같아요. 얘를 뒤집어놓은 그림이 이 그림이죠. 얘가 이렇게 아까 가격 조정했는데 가격 준 다음에 저점 붕괴했잖아요. 얘가 녹색을 보시면 땅바닥을 준 다음에 N자로 올라가죠. 고점 돌파가 나오죠. 근데 얘는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녹색이 하나죠. 그러면 어떻게 올라갈까요? 얘가 가다가 똑같이 이렇게 제꼈다가 이렇게 가는 파동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못 가고 위에서 매물을 준다는 얘기고 바꿔 얘기하면 여러분들 얼마든지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후진하면서 하단에서 잡을 수 있는 그런 배팅 찬스를 이 시장은 단기적이나마 반드시 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큰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는 눈의 이 장은 2332 그리고 2296 아래는 배틀 찬스다. 절대 도망가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또 똑같은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이 앞에 이 주가가 여기 이렇게 올라갈 때 여러분 얘는 불욕조이기 때문에 많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제가 닥터분들과 괴를 같이 한 것 중에 하나는 그렇다고 해서 얘가 바닥이 완전하게 확인된 게 아닙니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는 어떨 거라는 얘기예요. 지금 얘가 이렇게 올라가고 연초 올라가니까 그러면 야 이제 완전하게 바닥을 확인되고 날아가는 게 아닙니다. 얘가 바닥을 찍고 날아가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상승 파동이 필요한데
얘는 지금 아직까지는 상승 파동의 모습을 주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상승 파동을 주려면 뭔가가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모멘텀은 경기 모멘텀이나 금리 모멘텀이 되는데 가장 먼저 우리한테 오는 것은 과거의 역사적인 바닥을 칠 때는 금리의 모멘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만 한 가지 굉장히 이번 장에서 결론적으로 중요한 그림은 바로 이 마지막 그림으로 오늘 강의를 마감할까 합니다. 이 그림이 도대체 뭘까요? 이 그림에서 그냥 딱 하나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어요. 녹색 잠깐 한번 보시죠. 보통 제가 이걸 표현할 때 녹색 그라운드 위에 붉은 악마들이 달리고 있다는데 장이 이렇게 올라갈 때면 여기 녹색 보이시죠? 그죠? 여기 60선 녹색 보이시죠? 이 녹색 구간에서 주가가 움직였을 때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 녹색 구간에서 이 옆에다가 할게요. 이 녹색 녹색 그라운드 요 라인 위에서 누가 붉은 악마가 이어서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떠납니다. 올라갈 때 트렌드 모습이 이렇게 꺾어집니다. 보이시죠? 거꾸로 하락할 때는 어떻게 되죠? 이 녹색 이 아래에서 붉은 악마들이 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강의합니다. 이렇게. 작년 얘가 주가가 고점 찍은 다음에 단 한 번도 이 녹색정 이 위로 올라간 적이 없었는데 얘가 요번에 어떻게 올라가냐면 눈에 있지만 요번에는 5대5죠. 처음으로 이 빨간색이 밑에가 5 상단 요 그래서 상단 음익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얘가 요번에 내려가다가 얘가 올라가더라도 아직까지 여기처럼 이 위로 이렇게 N자형 파동으로 올라가는 건 아니고 많이 빠진 상태에서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장의 큰 흐름의 맥은 이제 추세적으로 돌렸다 이게 아니라 아직은 모멘텀이 아닌 많이 빠진 상태에서 위로 올라가다가 또 한 번 제껴지 이런 과정을 준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2023년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 사이클상 빠지는 것이 주가 사이클상 빠지는 건데 기간상으로도 얘는 많이 빠져 있고 가격상으로도 주가가 많이 빠지는 상태 속에서 1월 달에 발해 방향이 위로 가기 때문에 2022년도와는 비교가 안 되는 순위 게임이 여러분 앞에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좀 더 디테일한 것은 유튜브에서 2부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